다음은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1차 대선 경선 컷오프가 있었죠. 8명으로 좀 좁혀졌어요. 인원이요. 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1차 컷오프에서 5차 범위 접전이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냥 8명 대상자만 발표를 했지.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계속 질문했겠죠. 얘기 좀 하세요. 얘기 좀 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접전이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8명 압축이다. 그런데 윤, 홍 서로 내가 1등. 캠프에서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대놓고 하지 않지만 익명으로 우리가 1등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자, 그럼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 득표율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걸 하는데 그거는 저도 전혀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그냥 보고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다 파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기억을 못하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기억을 못한다 그러는데 캠프에서는 서로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이 혹시 기억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당에서 순위, 그다음에 뭐 득표 이런 거 전혀 발표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벌입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1차 컷오프 통과 8인 오늘 첫 TV 토론 진검승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의힘 이 후보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왜 안 하느냐 무슨 왜 발표에만 하느냐 참 말들이 많았잖아요. 드디어 토론이 열립니다. 오늘요. 자, 이 토론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캠프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각각 한 얘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토론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좀 있어서 토론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같고 사실 뚜껑 열면 누가 토론 잘했는지 뭐 어느 정도 우열이 나올 텐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쑥스러울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본선 상대로 이낙연 후보가 좋으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수월하죠. 이낙연 후보는 그분이 정장고 또 토론을 하면 답답할 거예요. 토론을 해보면.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인파이트고 한번 툭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거든요. 아, 청취. 아마 예.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제가 나가면 시청률이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시청률 고려까지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발언을 보니까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 토론 약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근데 어제 방금 영상 들으셔봤지만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의 설명. 그리고 방금 홍준표 후보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떤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내비쳤어요. 자, 오늘 TV 토론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누가 소피스트고 누가 소크라테스냐. 아,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소피스트는 말은 매끄럽게 잘하는 것 같은데 궤변론자잖아요. 아. 네, 말만 많이 하고 그럴듯한데 내용이 예. 없는 예. 하는 거고 소크라테스는 긴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너 자신을 알라 해도 다 신금을 울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누가 핵심 있는 말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 토론에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지금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말이 쉽고 재밌고 예. 한데 좀 품위가 좀 떨어진다는 거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윤석열 후보는 도발적이죠. 여기도 직선적이고 네, 한데 좀 말이 가끔 오해 살 여지가 좀 많잖아요. 어제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은 거라든지 뭐 말이 좀 오해 살 여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그게 어떻게 현장에서 발휘되느냐. 홍준표는 아마 인파이터로 마구 공격할 거예요. 예. 마구 공격할 텐데 윤 후보가 예.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받아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또 반격하다가 또 실수라든가 이거 나와서 또 일파만파가 되느냐. 이게 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예. 그 첫 번째 토론이니까 기를 누가 잡느냐. 기선제압. 이거를 저는
가장 관전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정권 교체가 예. 저 사람들 하는 거 봐서 가능한가. 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권 교체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저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서 조사 예. 보니까 정권 교체 해야 된다는 게 53.9%.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대로 하자. 정권 재창출이 40.4%, 한 14%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훨씬 많아요. 예. 근데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은 그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낙연 후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 왜 그렇겠어요? 정권 교체는 해야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 대결, 양자 대결 하면은 이낙연이나 이재명 나와도 무조건 다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토론회에서 예. 진짜 경쟁, 선의의 경쟁에서 정말 해야 되면은 정권 교체 희망이 있는 거고 저기서 내분 조짐 있고 거의 멱살잡이 수준으로 간다. 예. 그러면은 정권 교체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아직도 탄핵의 강에 못 건넜네. 예. 저 국민의힘은 안 되겠어. 토론회 하는 거 보고 국민들은 평가내고 저도 그거를 좀 볼 거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더라도 너무 막 심한 거, 예. 네거티브해서 너무 유치한 거, 좀 이런 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그걸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정된 TV 토론 살짝 어떻게 보면 예고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사이에 뭔가 어제도 이렇게 공방처럼 오갔는데요. 윤석열 그냥 뭐 동석자 있으면 밝히라고 했을 뿐인데요. 그러다 홍준표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TV 토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는 자리에 제3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홍준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자,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두 인물이 각각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돼. 정치판에서 그런 사람은 계속 붙여줘서는 대한민국이 더러워져요. 더 이상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예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뭐 음해 공작 이런 걸 한 거는 없고, 네. 뭐 그런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것도 지금 캠프에 당부를 해서. 그 캠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그 헛된 정치 공작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상대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해요? 자꾸 그러면 그냥 안 둡니다. 글쎄, 캠프에서 아마 그 법률팀이 그런 그 실무를 담당한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아마 저 기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거는 뭐 자리에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전이에요 지금요. 여기서 뭘 하시고 있고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그러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걱정을 좀 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사로. 2030 부글부글 내일 대선이라면 결코 못 이긴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약간 한탄을 한 거예요. 당대표가. 자, 이 얘기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실제로는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투표를 곱해봤을 때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후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진 그런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종 교수님. 이준석 대표의 저 얘기, 지금 내일 대선이라면 이거 어렵다. 이거 정말 위기감을 느낀 걸로 보세요? 아니면 약간 엄살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방주사 이런 거고요. 또 약간 좀 개인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계속 본인이 얘기했죠. 자기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했던 또 부분이 당대표의 존재감 네. 보여주기 차원도 있다고 보세요? 엄살이라고 봐요.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 지지하는 율이 정권 재창출에 비해서 과거에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다가 점차 줄어들다가요. 한 5%까지
갑자기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는 다시 이게 벌어져가지고 10에서 15%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밭은 엄청 좋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당대표가 밭이 좋은데 그러면 내가 볼 땐 농부들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밭은 좋다. 근데 농부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좀 좋은 농부를 만들면 되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엄살한 생각인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20, 30대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투표율이나 지지율의 변동이 되게 심해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40, 50대 같은 경우는 좀 견고한데 40,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가 좀 견고한 편입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예, 없다. 예.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다. 이런 말씀 자체들은 20, 30대 정서랑은 완전히 무관한 정서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예.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여기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예. 문제는 거기에 맞는 농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개입한다. 당대표가.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밭만 잘 일구시는데 도움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섭 전 비대위원은 윤석 대표의 저 얘기 위기감을 정말 느낀 걸까요? 아니면 엄살일까요? 아니면 김지호 교수님 분석처럼 이건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걸까요? 저는 뭐 위기감을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다 이긴 선거라고 생각했을 때 또 지는 것이거든요. 또 저희가 지난 그 대선에서 보면은 이제 이해창 당시 이제 총재와 예. 노무현 대통령 간의 경쟁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 한두 달 전까지는 뭐 압승을 할 예. 거다, 당연히 승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예. 결국 노무현 그 대통령이 승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을 예단할 수 없고 후보들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긴장감도 떨어지고 실언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대표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고삐를 좀 쥐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뭐 내일 대선이라면 못 이긴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내일이라는 것에도 또 어.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까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대선 후보가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떤 후보가 아직 나왔는지도 모르고 예. 민주당은 이미 진영을 갖춰서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불리한 것도 사실이죠. 우리는 후보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내일은 때문에 말에는 그 다음은 모르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모레 거라고 생각을 글귀는 합니다. 모르죠? 네, 저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예. 우리가 이 아직 대선이 좀 시기적으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분명히 고삐를 쥐고 우리는 아직 진영 정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되고 예. 긴장하는 것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식의 어떤 의식의 환원 정도로서 저 메시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밭 자체로 보자 그러면 저희가 뭐 불리한 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지금 코로나로 위기 시국이고 경제도 굉장히 지금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또 계속 정권 연장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긴장은 해야 된다. 이 필요성은 이 당위는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